안녕하세요.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죠. 1기, 2기, 3기. 이게 이제 여기 3기 신도시 플랜에 이제 승용상 국건희 위원장이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뭐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주택 공급이 아닌 삶의 공간 되어야 한다. 했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게 이제 주택을 하는 그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이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주택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이 된다. 주거 정책. 주택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삶이 보장되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국가정책 건축정책위원회 이제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간담회 하신 건데 이제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수영상이 누구죠? 수영상?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건축가.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를 얘기하고 이제 뭐 건축을 얘기하기에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야에 이제 유능한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런 정책하는 사람은 정책만 알지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큰 틀을 잡으면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뭐 시작은 좋은데 대단하신 분이시죠. 뭐 건축가로서 이런 시장도 열고 쉬운 건 아닌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쉬운 건 아닌데 이제 건축가로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잡는다는 건 더 중요하다. 이분이 강의한 것 중에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그 신도시에 대해서 강연한 거 제가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이런 거죠. 건축이 아니다. 신도시를 갖다 부동산의 힘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신 분이십니다. 건축가고요. 수명상 건축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요분이십니다. 인지하신 인지하신 할아버님, 인지하신 이제 할아버님. 네. 요즘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어, 인지하신 인지하시죠? 예. 생각보다 등치가 좀 있으십니다. 건축가들이 좀 이렇게 작은 분들이 좀 많으시는데 이분은 좀 등치가 있으세요. 저처럼 등치가 좀 한 등치 하십니다. 키도 좀 크시고 등치가 있어서 카리스마가 대단하시죠. 강의하실 때 뭐, 대중을 이제 설득하고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죠. 좋아하는 작품이 어디죠? 무슨 역이더라? 동국대, 동국대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웰컴 시트라고 있어요. 웰컴 시트라 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있는데 웰컴 사옥이죠. 웰컴 사옥인데 웰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웰컴 사옥입니다. 그래서 그 동국대에서 어디죠? 그 종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휘어서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컨셉이 이제 분리되지만 소통하는 건축입니다. 분리는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면 여기다 딱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지면 이제 막히는 거잖아요. 분리돼. 그래서 이렇게 매스를 썰어가지고 이 틈으로 뒤가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뒤랑 이제 소통하는 거죠. 이분이 많이 쓰는 재료가 이제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에 이제 이게 녹슨 철판입니다. 네오손 강판이라고 그러는 건데 녹슨 철판, 빨간 거, 녹을 철판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쓸죠. 녹이 씁니다. 이걸 갖다가 아예 녹이 쓴 철판을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녹이 안 쓰겠지. 그냥 철판을 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부식을 하잖아요. 철판에 녹이 쓰는데 표피를 아예 녹을 아예 만든 겁니다. 뭐 일반인들은 그러죠. 아니 어떻게 이런 자재를 썼지? 왜 녹이 다 쓸었네? 건축물이 막 녹이 다 쓸었네? 이런 건데 아예 녹이 씁니다. 녹이 쓴 철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녹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재가 외국에 꽤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 건물 사이로
바람도 불고 뷰도 보이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애한 거죠. 원래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막아버리죠. 나만 내 건물이 최고야. 뭐 이렇게 나만 살면 돼.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건물이 그러면 도시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도시를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건물 사이로 뒤로도 봐라. 그래서 분리와 소통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신 건축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현상 설계 같은 게 제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아예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인데 이제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장 설계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시장이 건축가를 선정합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건축가를 선정해서 그 건축가한테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 건축가가.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건축가가 설계를 하냐? 그 건축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건축가가 설계한 게 아니라 그 건축가가 그 프로젝트의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이제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축가를 선정합니다. 대단하죠? 그 건축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제 그걸 그러니까 건축가가 자기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를 자기 일처럼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건축가를 추천하는 거죠. 그 건축가가 목숨을 걸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계속. 시장이 불러서 이 프로젝트가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자문을 달라. 그러면 내가 설계할게요. 이거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알겠다. 이거에 맞는 건축가 찾는 것부터 완공까지 이 프로젝트를 핸들링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 건축가를. 그럼 그 건축가는 이 프로젝트를 계약을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시간을 가지고 아예 기초 조사부터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 지역에 맞는 건지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어느 날 이런 게 필요해 시장이 얘기해서 현장 설계하고 뭐 그림 몇 장 이렇게 쫙 갖다 놓고 심의위원 불러가지고 심의해서 얘가 1등이야 이렇게 지어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과연 그게 그 사이트에 과연 맞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시장이 말대로 이게 과연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축가가 검토했는데 우리 아들이 장난을 치자. 하지마 장난을 치네. 여기가 지금 우리 아들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제 아빠가 여기 와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죠. 내 방에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죠. 좀 시청자 2명 있어요. 2명 옆에서 저희 딸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사이트를 한번 가고 이 설계가 맞다고 제안을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건축가를 선정합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전문가 같고 적격인 것 같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달라.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그 사이트를 검토했는데 그 땅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옮기자. 다른 땅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수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제대로 된 건축물이 도시에 맞게 쓰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상지 신도시는 저는 뭐 잘 될 거라 봅니다. 어쨌든 1기, 2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상지 신도시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뭐 1기 신도시는 뭐죠?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어디죠? 1기 신도시? 분당이죠. 분당, 일산, 뭐 3번 1기 신도시죠.
야, 39만 명 분당. 야, 일산 27만 명. 분당이 훨씬 사람이 많네요. 저 89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에 끝났습니다. 이게 뭐, 야, 10년도 안 걸렸네. 신도시 하나 만드는데 뭐, 일산 같은 경우는 야, 5년 걸렸네요. 5년. 대단합니다. 이게 5년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근대 건축의 아버지 유코르 기자가 아파트 아비타션 만드는데 이제 공사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는데 신도시를 그냥 5년 안에 그냥 사업을 끝내는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빨리 져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기 신도시는 이제 동탄, 뭐 김포, 한강, 광교, 운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신도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라는 건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약간 벗어나면 약간 논밭이 나오죠. 논밭이 나오다 갑자기 뭐 거대한 이제 신도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드타운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출퇴근은 서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은 이제 신도시에서 자는 배드타운의 역할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교통이 문제가 되고 왜냐면 자족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급에 이제 포인트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분양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에 자족 도시가 돼야지 이게 분양도 되고 사람들이 사는 건데 워낙 그 부동산의 힘으로 분양이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해가지고 이걸 이 짧은 시간 내에 한다는 게 참 이 건축을 전공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난리야?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기신 도시.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도시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다. 국토가 좁아서 어쩔 수 없지 않냐. 아파트를 위해서 고층화돼야 된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고층화돼서 이제 도시가 이제 발전해야 된다. 뭐 얘기가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건데 이런 거죠. 이 한강 프로젝트죠. 한강에 이제 고층 밀도가 높아서 고층화돼서 이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어내서 이제 우리나라는 좁다. 국토가 좁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로 주택 공부를 해야 된다. 주택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좋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두 가지가 있죠. 1번, 1번. 과연 누가 밀도가 높을까요? 누가? 어느 게 밀도가 높을까? 어느 게 밀도가 높을까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1번이 밀도가 높을까요? 2번이 밀도가 높을까요? 1번이 높을까요? 2번이 높을까요? 밀도. 네, 인구 수용을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1번이란 이 방식이 사람을 더 수용을 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번, 2번. 2번이 이제 더 밀도가 높을까요? 어떨까요? 답은 밀도는요 똑같습니다. 얘나 밀도는 똑같죠. 거꾸로 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로우 하우스란다. 로우. 사람이 줄을 서듯이 건물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쫙. 길을 따라 줄을 쫙 서는 거죠. 로우 하우스. 그 안에 뒤에 후정이 있는 거죠. 후정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눕혀놓은 거죠. 아파트를 다 눕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우 하우스를 해가지고 유럽은 이렇게 이제 도시를 만들죠. 미국 스타일이죠. 미국 고층화 시키고 막 이런 건데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2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번은 어쨌든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게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쓰죠.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려면 뭐 청소도 어렵고 에너지도 그렇고 유지 관리가 멋있긴 한데 유지 관리가 어려운 거죠. 이건 간단합니다.
옆집 아저씨 불러서 뭐 관리를 시켜도 되는 거죠. 수리도 하고. 도시가 장기적으로는 오래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방식 나오죠.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4층 건물이니까 뭐 동네 건설사들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가 저렴하겠죠. 이거는 이제 대형 건설사가 무조건 들어야 되고 당연히 공사비가 비쌉니다. 완성을 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죠. 유지관리가 어려운 거죠. 도시는. 이게 맞죠. 이게. 수용도 맞습니다. 이런 거죠. 어차피 용적률은 똑같잖아요. 용적률.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땅에 대해서 용적률을 어떻게 최대 만들 거냐. 얘가 용적률이 400%냐. 이런 방식으로도 용적률을 40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400%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결국은 건축이라 하면 건물을 지으면 이거죠. 동과 동 사이에 어쨌든 햇볕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과 동 사이에 햇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동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동간격을 띄어야 됩니다. 띄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건물이 붙어버리면 여기에 붙어버리면 햇볕이 안 됩니다. 햇볕이. 우리 아들 딸들도 방학이라 가지고 옆에서 그냥 전장을 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냐. 야 내려가 빨리 내려가. 그만하고 내려가. 방해꾼들입니다. 옆에 또 고양이도 또 많이도 좀 다 지금 다락에 몰려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동간격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만큼 그 거리를 띄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 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20층 건물이면 20층 높이의 만큼 띄워야 되는 거죠. 띄워야 되는 겁니다. 띄워야 되는 겁니다. 혼을 내야 이제 가죠.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동강경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작으면 조금 뛰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층이다. 3층을 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밀도는 용적률이라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200세대를 짓나? 이렇게 해도 200세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사진을 보여드린 것도 이게 맞습니다. 고층을 하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런 엄청난 공간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틈들이 많죠. 틈이 거의 없죠. 이건 근데 4층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건물과 건물 사이를 볼 필요가 있냐. 왜냐면 하늘이 다 보이죠. 여기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안 보이죠. 건물과 건물 사이로 뭐 뒷건물이 보이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더 도시 환경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를 아파트가 아니라 밀도는 똑같은 거예요. 설명했듯이 밀도는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을을 만들면 되는 거죠. 밀도는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용적률, 가구수는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경사지. 우리나라는 경사지가 많아서 아까 사진처럼 유럽의 이 얘기고 그게 어렵지 않냐 하는데 그게 아니죠. 경사지에도 얼마든지 가나 이렇게 하고 국도가 좁아서 우리가 아파트로 무조건 공급해야 그게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을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도시를 과연 획기적으로 과연 아파트를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지켜볼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수영상 선생님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도시의
방향이 잡히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땅콩집으로. 땅콩집으로. 여기죠. 이게 좀 두 개만 붙이면 땅콩집이고, 이거 계속 붙이는 거죠. 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아파트를 했는데, 이밀도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붙이는 거죠. 집을. 그래서 이 로우하우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강의를 할게요. 로우하우스가 뭔지 아예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로우하우스죠. 로우하우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좀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도시가 공급되는 그런 좀 아이디어가 이번에 반영이 됐으면 삼기 신도시에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서 무조건 아파트가 고층화 돼야 된다는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땅콩집으로 어? 충분히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오늘의 이제 주제죠. 그래서 땅콩집으로 신도시, 삼기 신도시를 한번 만드는 거를 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켜보시죠. 네, 저는 수영상 그 건축정책위원장님을 믿습니다. 건축가라서 뭔가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